안녕하세요. 오늘도 깔끔하게 설거지 잘 끝냈고요. 오늘은 지난번 좀 무거운 정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깃털같이 가벼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썸네일에 나왔듯이 지하철에서 가방을 앞으로 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뭔 주제인가 싶을 겁니다, 아마. 근데 제가 이 가벼운 주제를 통해 결국에는 배려라는 것으로 한번 결론을 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출근 퇴근하다가 최근에 지하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. 평소 저희가 이제 지하철에서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게 예의다, 배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여러 번 제가 목격했던 싸움 중에 하나가 가방이긴 했어요. 어떤 젊은 여성분께서 가방을 뒤로 메고 탄 거죠. 그러고 뒤에 있는 좀 어떤 아주머니를 많이 건드리고 좀 신경을 긁은 것 같아요. 저는 잘 보진 못했는데. 그러다 이제 아주머니께서 막 화를 내신 거죠. 막 불같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 정도는 아닌데 싶을 정도로 엄청 화를 내셨죠. 근데 이제 그 젊은 여성분께서 조금 제대로 사과를 안 하신 것 같아요. 네, 제가 볼 때도 대충 하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께서 내릴 때까지 계속 화만 내시다가 결국 그렇게 내리시고 조용해졌는데 이게 애초에 그냥 저분께서 앞으로 메고 탔다면 아니면 좀 아주머니께서 좀 소프트하게 좀 얘기해 주셨다면 아니면 그 여성분께서 좀 빠르게 제대로 사과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뭐 여러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주제를 그냥 선정을 했는데 제가 또 별거 아닌 걸로 길게 혼자 떠드는 채널이니까 오늘도 지하철에서 가방을 뒤로 메고 부딪히고 싸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길게 얘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저희는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 같은 이런 대중교통 전반적으로 가방을 앞에 매는 게 물론 제가 모르는 고차원의 패션일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그냥 우선적으로 배려의 하나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죠. 아무래도 앞으로 매면 가방을 컨트롤하기가 더 쉽잖아요. 뒤로 매면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누굴 때리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역시 가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매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죠. 네, 출퇴근하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. 뭐 가방 뒤로 매는 사람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뭐 앞으로 매기에는 뭔가 몸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배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. 그리고 뭐 좀 이기적이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좀 확보해서 타고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. 네,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좀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. 이 사람이란 게 또 가방을 뒤로 맨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피해 받은 게 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걸로 막 화를 낸다거나 짜증 낸다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출퇴근에 보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겠죠. 물론 애초에 앞으로 해주고 뭐 소프트하게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되게 잘 참고 약간 좀 피하는 편이라 누가 그렇게 타면 제가 좀 멀리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이거 가방 때문에 조금 다들 좀 피해를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현실에선 아무래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잘못 걸렸다거나 뭔가 다양한 이유로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별 내용이 없죠.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다음에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배려랑 연관지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배려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들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. 이분도 한번 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. 남을 배려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고 본인이 원하는 존중을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예전부터 뭔가 이런 배려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좀 있었나 봐요.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만서도 또 요즘 시대에는 또 당연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을 철학자도 했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철학자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동양에서도 유교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잖아요. 인의 예지 이런 거. 그래서 그 중에서 뭐
예 이런 걸 좀 중요시하니까 타인을 향한 배려가 뭐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초월해서 사회 전체적인 뭔가 그런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동양뿐만 아니라 뭐 서구에서도 제가 서구에서 온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면 뭐 개인주의, 독립성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럼에도 동시에 타인의 배려가 좀 사회적으로 협력을 좀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인간이니까 웬만하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.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또 뭐 엄청나게 큰 중요성을 가진 사안이 아니라면 사회적인 배려는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. 단체 생활에서 이미지라는 게 저는 사실 좀 꽤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특히 어떤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배려 없는 사람으로 낙인 한번 찍히기 시작하면 이미지 완전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이제 행동한 것에 비해 되게 더 많은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 하니 또 이미지로 인해 더 다른 뭐 2차, 3차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사회적 배려는 안 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배려하려고 여러 번 신경을 쓰고 있고요. 어디 갈 때든 뭘 할 때든.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요즘 사회에선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. 되게 엄격하잖아요, 요즘 사회가. 네, 오늘도 역시 별거 아닌 걸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배려하면서 싸우지 말자. 싸우게 되더라도 대화로 잘 풀자. 그런 얘기였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배려에 대한 여러분의 뭐 어떤 사례, 예시, 뭐 생각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또 잘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